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로 세계 영화사 불멸의 히로인이 된 그녀 비비안 리에 대해 알고 있나요? 지금부터 비비안 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비안 리는 1913년 11월 5일 홍차의 산지로 유명한 인도 다질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사업가였기 때문인데 국적은 영국이에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무용 등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키는 161cm이고 몸무게는 47kg으로 알려져 있어요. 허리 사이즈가 19인치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건 정말 과격하게 코르셋을 조였을 때의 사이즈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찍은 당시에는 23인치였다고 합니다. 출연한 영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애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안나 카렌이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등 19편이 있습니다. 비비안 리는 5살 때 영국으로 와 런던에서 가까운 수도원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요. 미모는 그때부터도 뛰어나 가장 아름다운 딸을 뽑는 투표에 선정되었고 성적도 좋아 학기 말에는 항상 표창을 받았다고 해요. 10대 초반부터 18세 때까지는 아버지와 유럽 여행을 다니느라 학교를 자주 옮겼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웨스트엔드의 연극 공연을 보고 배우가 될 결심을 하며 런던 왕립 연극학교에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 그녀는 13살 연상의 허버트 리 홀먼과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딸 수잔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혐오영처로 사는 것보다 영화배우로서 사는 것을 더 꿈꾸게 됩니다. 밤이면 런던의 극장가를 배회하거나 사진 모델, 영화 단역 배우로 꿈을 키워가죠. 이후 연극 무대에 데뷔한 비비안 리는 첫 무대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무대를 본 로렌스 올리비에가 비비안 리에게 다가가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셰익스피어 희곡을 가장 잘 해석하여 연출하는 배우 겸 감독이었는데요. 비비안 리에 대한 첫인상을 비비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의 소유자이자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당황스러울 정도의 매력을 가진 여배우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여배우였던 질 에이몬드의 남편이었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양쪽 상대자 모두 이혼에 반대해서 둘은 불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리비에는 폭풍의 언덕의 촬영 때문에 할리우드로 가게 되었는데 비비안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는 마가렛 미첼레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스칼렛 역의 할리우드의 여러 대스타가 응모했지만 결정되지 않은 채 초반부 촬영을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영화 촬영장에 방문한 비비안 리를 제작자의 동생이 우연히 보게 되어 단번에 스칼렛 역으로 발탁했습니다. 사실 비비안 리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팬이었고 배우 생활 초기에 만약 소설이 영화화된다면 자신이 스칼렛이 될 거라고 예언하기도 했다네요. 1939년에 완성된 이 영화는 공개와 동시에 공전의 히트를 쳤고 비비안 리는 1940년 아카데미상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뉴욕 타임스는 할리우드에서는 이전까지 무명에 가까웠던 비비안이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스칼렛 오하라를 연기했다. 그 연기에 비비안 리의 스칼렛은 재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능이 돋보여 이렇게 역할에 딱 맞는 여배우는 없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개봉 후 비비안 리와 로렌스는 드디어 각각의 배우자와 이혼 후 결혼하게 됩니다. 함께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비안 리는 영화 애수를, 로렌스 올리비에는 레베카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애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런던의 워털루 다리에서 만난 영국 장교와 발레 무용수 마일라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연애 영화의 표본으로 많은 팬을 매료시켰는데요. 노래 올드 랭사인의 선율에 맞춰 두 사람이 춤추던 장면이 유명합니다. 하지만 비비안 리는 인터뷰에서 저는 영화 스타가 아닙니다. 여배우입니다. 그냥 영화 스타인 것만으로는 허울 뿐인 거짓 신생입니다.
여배우라면 언제까지나 오래 지속되어 항상 훌륭한 역을 연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말처럼 로렌스 올리비에와 결혼 후부터 영화보다는 그가 연출하거나 출연하는 연극에 함께 출연합니다. 하지만 몇몇 평론가가 그녀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찬사를 받던 로렌스 올리비에를 칭송하면서 비비안은 영화배우이지 연극배우가 아니다. 올리비에가 잘 연출해 놓은걸. 그녀가 망쳤다. 비비안이 오게티였다. 등의 인신공격성 혹평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비비안은 소설평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고 아무리 좋은 평을 받더라도 나쁜 평에만 집착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이후 비비안은 로렌스 올리비에와 함께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한쪽이 캐스팅되면 한쪽은 실패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결렬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평소 비비안 리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탓에 부부의 아이를 계속 유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조울증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결국 발작 증세까지 일으킵니다. 특히 영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촬영 중에 아이를 유산했을 때 크게 낙심했다고 하네요. 치명적인 충격을 받았던 그녀는 남편의 극진한 간호로 회복하여 안나 카레니나에 출연하지만 평소 즐기던 줄담배와 무리한 촬영으로 폐결핵이 재발합니다. 하지만 비비안 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로 재기에 성공하여 1951년 두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다만 배역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녀의 조울증이 악화되고 마는데요. 안 그래도 이 영화 전 연극에서도 블랑스의 두보아 역을 맡았는데 영화 촬영 기간까지 합치면 무려 9개월간 정신 이상자 역을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비비안 리 본인도 블랑스의 두보아 역할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인정했을 정도였습니다. 비비안 리는 한번 발작을 시작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이를 말리는 올리비에를 폭행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닥에 쓰러져 울다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세가 심해지자 결국 비비안은 연극 투어 대부분에서 중도 하차와 복귀를 반복합니다. 비비안은 점점 자신에게 자신감을 잃어갔지만 올리비에는 영국 극단의 가장 위대한 고전극 배우였을 뿐만 아니라 희극 배우로서도 평가도 얻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간병에 지친 올리비에는 그녀에게 이별을 고하고 둘은 1960년에 이혼합니다. 이혼 후 로렌스는 1961년 30세 연하인 조언 플로라이트와 재혼하고 비비안 리 또한 연하 배우 존 메리베일과 잠깐의 로맨스를 즐겼지만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로렌스였습니다. 비비안 리는 사망 직전의 인터뷰에서 로렌스 올리비에가 없는 긴 생을 사느니 그와 함께 사는 짧은 생애를 선택하겠어요. 그가 없으면 사랑도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1967년 54세의 나이로 외롭게 사망한 비비안 리의 손에는 로렌스 올리비에의 사진이 쥐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례식 때는 비가 왔음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영국 전역의 극장에서는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든 조명을 껐습니다. 불꽃처럼 삶을 태우고 생을 마감한 여배우 비비안 리는 영원한 스칼렛으로 남아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 튜브롤이었습니다.